플라톤도 저런 삶을 살려면 좀 쉽진 않겠다 싶었는데 장자를 처음 듣다 보니까 그래 여기 좀 자유롭구나 했는데 이건 또 더 고도의 뭔가 이렇게 수양이 돼야지만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고도의 사실은 수행자가 되지 않고는 그래서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고 매우 많이 합니다. 매우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뭐 저도 궁금한 게 좀 많긴 하지만 일단 선생님들이 먼저 질문을 좀 하시고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하려니까 복잡해지고 있어. 오늘은 특히나 극과 극을 왔다 갔다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려니 또 중간에 약간 만날래나 하다가 그럼 각자의 탁월함을 이렇게 최대한으로 발현하는 건가? 플라톤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아까 그 해오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아랫대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도달하는 과정이 다른 건가? 그러니까 이 아까 그 포정 같은 경우는 19년간 그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19년. 그럼 그 과정을 어디 가서 막 배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이렇게 터득하면서 한다는 게 다른 건가? 맞아요. 돈은 하여튼 전수를 불가능해. 자기가 해야 돼. 누구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 가르쳐 주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헤어져야 되나? 그걸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우리가 매우 많은 척도를 갖고 있잖아요. 삶에. 그죠? 그리고 사실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치야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자는. 그걸 내가 계속 그거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건가? 과연 내가 진짜 거기서 지극한 즐거움을 느끼나? 장자는 지락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지락. 지극한 즐거움. 진짜 지극히 보통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장자는 나는 지금 이 삶이 지극히 즐거운가? 그리고 이게 나의 생을 기르는 건가?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따지고 질문해야 돼. 내 스스로가. 우리는 사회에서 너무 많은 기준이 있잖아요. 사회가 나에게 부여하는 너무 많은 가치와 윤리가 있거든요. 법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대로 내가 살아야 하는 건가? 그러면 이거 아닌 방법으로 나는 살 수 있는 건 없는 건가? 이걸 계속해서 묻는 거. 그래서 진짜 자기동력으로 살아가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장자한테는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매우 긍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우 결핍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많이 가졌는데 부족하다고 맨날 얘기하지 않나요? 장자에 의하면 그건 병이에요. 많이 가졌는데도 계속 부족해. 그러니까 아까 배부른데 계속 먹는 거 병이잖아. 그런 것처럼 배부른데 계속 먹어. 이게 병인 것처럼 그것도 병인 거예요. 그런 건 뭔가 이런 걸 계속 물으라고 장자가. 매우 질문을 해야 돼. 장자는 자기한테. 사실은 도가와 이 도가가 이제 사실 이 노자장자가 있는 시대에는 불교가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불교가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들어왔을 땐 도교 때문에 매우 안착을 잘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무의 개념이라든가 사실 실체 없음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너무 불교랑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매우 편안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불교의 많은 용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도가들의 이 개념을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그래서 그걸 격이불교라고 해요. 뜻을 빌어가지고 이 불교를 표현하는 도가의 뜻을 빌어서. 그래서 그게 그런 점에서는 비슷하죠. 좀 다르면서도 또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근데 분명히 무아인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장자가 무아인 거. 나를 주장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나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계속 세웠다가 구성했지만 그건 나가 아닌 거예요. 계속 새롭게 내가 구성돼야 돼. 만물 빼기 되기가 아니라 되게 독특한 해석인데 이게 그냥 만물 되기 붙이지 않고 이걸 좀 대시를 해야 요 대기의 개념이 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매 순간 우리가 뭔가를 되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그래서 비커밍 하는데 너도 나도 아닌 제3의 어떤 사이의 존재 그렇게 되어가는 것. 그렇게 계속 만들어가는 것. 그런 조율이 필요한 거죠. 선생님 말씀. 그럴 때 그 앞에 다른 용어를 붙일 수 있잖아요. 뭐 대기. 이걸 계속 바꿀 수 있는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장자에는 또 너 소대 그럼 소대기를 하거든.
말대 그럼 말대기를 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전체 사회, 아까 말한 정치적인 사회로 가면은 그 역할이 철학자라고 하는 그 리더를 따라가는 능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좀 묘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그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는 악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악이라고 하는 게. 근데 하나는 뭐냐면은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되게 묘한 말을 하는데, 훌륭한 사람한테 복종하지 않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탁월하고 훌륭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기꺼이 그 사람에게 배우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종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상하게 되지만, 그래서 니체로 오면 이런 얘기예요. 현대인들은 복종도 제대로 못한다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배울 사람이고 정말로 이 존귀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 앞에서 진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내려놓고 배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면에서 니체가 비판을 하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되게 이 현대적인 느낌에서는 되게 낯설은 말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리드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런 용기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잘 경청하고 그걸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바로 변증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법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계속 가는데, 데미우르고스가 어떻게 하냐면 형상을 보고 진료를 설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이 능력까지가 철학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데아를 봤어. 그러면 소를 잡으려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 그걸 알려줬어. 그러면 그걸 알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설득하고 그 사람한테 이거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역할까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주도권은 철학자한테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저도 그게 좀 궁금했는데, 어떤 한 개인의 그 영혼의 이 세 그 분야를 나눠서 이렇게 그걸 가장 잘 발현할 수 있는 게 그쵸, 정의라고 그쵸.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한 국가로 확대시킨다고 했는데, 그럴 때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그렇지만 그 각각 국가의 구성원인 각각의 영혼들이 그 정의로움을 다 구현하면서 이게 함께 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들어보면 저 질문에 대한 답도 그렇고, 들어보면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도 각자의 탁월함을 빛내주는 거라고 하신 거면, 이 국가라는 전체의 하나의 몸에서 그냥 그 각각의 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일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한 분야일 뿐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분야일 뿐이다 이렇게 안 되는 게, 그것이 예를 들면 위는 위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장육부가 모여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부분일 뿐이야가 아니라 전체 유기적 관계 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따로 떨어져 있는 한 부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근데 거죠. 오장육부하고는 좀 다른 게, 오장육부는 누가 누구를 끌고 이런 게 없거든요. 서로 상호작용으로 계속 이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이성이 나머지를 통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뭔가가 딱 이렇게 중심을 잡고 끌고 가는 더 이렇게 위에 있어요. 있는 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그거는 약간 좀 이 국가로 확대했을 때 뭔가 이렇게 위계가 나눠지는 그러니까 그 느낌이 당연히 있죠. 그게 기본적으로 그 리더를 받는다는 게,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굉장히 그 경직된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히어르키, 그 위계관계라고 계속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들이 아니라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적 본성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더 훌륭한 사람의 지도를 받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위계적인 관계 위에서 강압적으로 네가 날 따라와야 돼, 내가 권력을 갖고 있어, 이런 면들이 아니라,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런 사람이 어떤 탁월함을 발휘하고 있다면 지혜로서 그를 마땅히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게 일단은 굉장히 권력적인 느낌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설계도를 이렇게 제시해 주는 예, 그렇죠. 건가? 근데 어쨌든 리더라고 하는 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내가 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자인가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인류학에서 이게 뭐 고대라든지 인디언들이 그런 추장이나 이런 리더들을 뒀을 때, 예. 근데 그런 리더들이 어떤 권력을 독점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이제 뭐 이렇게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이게 그런 권력자의 이미지는 플라톤은 그리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근데 항상 이렇게 이상적인 어떤 것들이 현실로 오면 그렇게 그렇죠. 그리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되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장작 길쌤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여기 이제 생명을 기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에토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품성이라는 뜻이에요. 에토스? 에토스라는 말, 그러니까 에틱스, 윤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윤리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이 어떤 도덕적 행위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에토스는 품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품성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느낌이 다르죠. 자기의 생명을 길러가는 것과 자기의 품성을 만들어가는 게 일단 주는 느낌이 되게 달라요. 이게 일단 여기에서 차이가 나면서 제가 결정적 차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자기의 생명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라일체의 어떤 것들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경계가 무너지고 그 연결성을 회복을 해야 자기 생명을 기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대 그리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 뭐 정치적이건 아니면 자기의 영웅이나 자기의 영역을 확고히 갖고 그걸 분명하게 이 테두리를 딱 잡고 그걸 서로가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딱 정의의 정의거든요. 정의롭다 할 때의 그 정의 자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은 이성의 영역에서 자기 거를 발휘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를 분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그걸 침범하지 않고 자기 만족적이게 자기 동일성을 실현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계성이 있는 게 먼저 있는 게 아니라 플라톤은 어떻게 자기 자리를 자기 동일성을 굳건하게 세울 것인가 각자가 그럼으로써 아무도 서로의 영역을 탐내지 않고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 나의 생명을 살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이게 자기의 구역을 우리가 딱 정확하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게 역할적으로라도 그거를 정확하게 공간적으로 사유하는 방식 그 공간적으로 한정하는 방식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조화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게 정의로운 사회이고. 되게 다르네요. 여기는 생리, 심리 이런 거를 완벽하게 알면서 각자의 고유성을 그 인정하면서 그 위에서 또 같이 사는 어떤 그 윤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매 순간. 근데 여기는 완전히 만들고 그 다음 관계하고. 그러니까 그걸 관계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네. 그건 뭐지 그럼?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들이 있어. 근데 다른 것들이 어떻게 공존하지? 그러면 장자는 이게 이게 대기의 세계로 가서 끊임없이 그 경계들을 넘나들므로써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의 연결고리 속에 있다. 이게 서로가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플라톤한테 서로 다른 것들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내 영역이 있으면 돼.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누구도 그걸 건드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 거지. 각자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사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아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게 딱 있는 거야. 그건 우리가 노터치 서로가 노터치 하자. 그거는 그러면서 각자가 갖고 있는 그거를 발휘하면서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저는 병원을 많이 다니다 보니 꼭 병원에 가면 분과 그렇죠. 똑같네요 이거. 매우 그쪽 사생활이 전문가 의사 선생님이 저쪽 과를 전혀 타치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관여 해소도 안 되죠. 안 돼요. 제가 그런 뭐 거예요. 다른 증세에 대해서 물으면 저과에 가보세요 이래요. 응. 저는 여기서 같이 이걸 해주기를 바라는데 이거 너무 다른데 그거는 제 생각에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조직 구성 같은 그러니까 생각.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말한 제가 이 색깔을 아주 분명하게 키워가지고 전체를 오가나이즈 하는 거예요. 조직화하는 거죠. 유기체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되어가는 거, 이게 이제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로 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플라톤한테는 아직까지도 그 유기체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직화된 시스템이라고 하는 느낌이 덜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로 가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작업은 이거예요. 그 분과를 명확히 해주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몸은 산산이 조각이. 실패의 핵심이 뭐냐면 왕들이 공부하기 싫어했어요. 거의 3번 다 그거예요. 왕들은 내가 좋은 통치자가 되고 싶어. 근데 공부하긴 싫은 거야. 공부하는 척하는 게 꼴보기 싫었어, 플라톤은. 그러니까 계속 거의 그 영화 사도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공부해 그랬다가 이 함정을 파놓고서는 노예로 팔아버린 거야.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거든. 거기에서 이상적인 그거를 실현한다라고 할 때 그걸 비전으로 이 현실 정치를 꾸려보려고 했다. 아까 현실을 추동하는 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제 그 국가의 얘기에 나오는 걸 있는 그대로 내가 여기에다가 옮기겠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이게 폴리스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걸 이상으로 삼아서 지금 이 현실 정치에 어떻게 개입해 들어갈 것인가. 이런 면으로 아까 말한 대로 현실을 추동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그 안에서 보면은 그런 이상이 어떤 식으로 계속 타락해 가는가. 예를 들면 어떻게 계속 참주 정치로 가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다루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그 설계도 그대로 내가 똑같이 만들겠어. 이렇게 현실에도 이데아를 만들겠어. 이런 게 아니라 이데아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러면 시라쿠사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떤 그 내비게이션이 돼주는 거? 이런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아직 그게 이제 태어날 때부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국가에서는. 그래서 크게는 통치자 계급이 아니라 수호자 계층이랑 생산자 계층이 이렇게 되는 거고 수호자 계층 안에 이제 철학자가 나오게 되는 이런 건데 그 안에서 그 잘하는 동안에는 유동적이게 될 수는 있어요. 그게 없지는 않은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되게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되게 놀라운 텍스트인데 이런 거죠. 소크라테스는 아는데 악을 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그래요. 소크라테스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완벽하게 이런 주지주의라고 그러니까 어떤 지성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뭐냐면 우리가 그걸 알지만 다른 감정이나 다른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덜 먹어야지 해도 혀가 너무 좋아하는 거에 끄달려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좀 단적으로 말하면 국가는 그 혀까지도 만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완벽하게 희노애락과 욕망의 배치를 만들어요. 그런 씨앗이 있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사실 그 이후에 바뀔 일이 별로 없기는 한데 그럼에도 있다면 이제 뭐 그런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는 하거든요. 근데 핵심은 그런 자연적 본성을 여기서는 이제 길러낼 수 있는 이라고 말해야 될까? 일단 그거에 맞춰서 완벽하게 그래서 막 철학자가 되면 음악도 듣지 말아야 되고 막 뭐가 막 잔뜩 있어요. 막 그런 게 어떻게 그런 희노애락을 만들어야 하나.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가 되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현대 정치는 희노애락을 만드는 정치거든요.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어떤 일에 기뻐하고 어떤 일에 웃게 만드는 그
그 희노애락을 좌지우지하면서 권력을 휘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희노애락이 되게 자연스럽다고 느끼지만 사실 우리의 희노애락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을 보면 어머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극히 자본주의적 희노애락을 향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플라톤은 그런 식이 아니라 철학자로서의 희노애락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 네. 그래서 품성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갖고 있는 게 진짜로 세밀하고 광범위한 부분까지 들어가. 맛부터 그러니까 이 자기의 이 모든 존재적인 손가락 끝 하나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걸맞게 너무 자율성이 떨어져. 매우 조직적이다. 굉장히 굉장히 조직적이야. 너무 없어 이런 게 장자에는. 공부를 해야죠. 그 공부를 계속하고 나의 욕망 여기 말했잖아요. 장자도 마찬가지. 욕망은 만들어진 나중에 아무것도 사실 우리가 갖고 태어난 건 없거든요. 매우 소박해요. 인간 존재는. 근데 계속 덧붙여지고 있잖아요. 그죠? 맛에 대한 감각도 너무 덧붙여져. 눈도 화려한 것으로 자꾸 그래서 거기서 욕망이 자꾸 팽창하잖아요. 이게 나의 이 생명을 보존하는데 이게 좋은 건가? 이건 물어봐야지. 맞나? 이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누구한테 대상이 없어요. 여기는. 내 자신한테 물어야 돼. 그래서 자꾸 자기로 돌아오라고 말했잖아요. 사회가 이렇게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대. 뭐 좋은 거 다 누릴 수 있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그게 나의 이 생명을 진짜 보존하는 데 좋은 건가? 이걸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그걸 하라고. 그걸 저는 수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이 시선을 돌려서 물어보는 것. 그래서 여긴 정답은 없어요. 장자한테. 진짜 이렇게 조직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사실 플라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아르떼를 기르는 데는 플라톤이 매우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너무 자유분방한데 그렇다고 힘을 안 쓰라는 게 아니라 매우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촉수가 매우 이 사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심리 생리에 대해서 계속 촉수를 뻗치고 있어야 돼. 그냥 혼자 사는 게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매우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거지. 그야말로. 그래서 공부를 더 하래요. 근데 왜 자꾸 무지라고 얘기해요? 매번 모른다라고 하래. 공부를 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 이 공부가 여기 가면 그게 안 통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가치도 여기 있었다가 이쪽으로 우리가 장소나 시간을 옮겼을 때는 불필요한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알고 있지만 사실 어떤 상황에 다시 다른 배치로 들어가면 그건 모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거기서 다시 배워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매우 그 배치에 따라 혹은 마주침에 따라 매우 달라지는. 이것처럼 저는 능동적인 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많은 자유를 줄 수 있나? 근데 또 자유를 주면 싫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유와 자유를 자유는 좋아하는데 자유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해방되는 길을 줬는데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는 민주적인 모습을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계속 외부적인 자극에 오히려 엄청 더 끄달려 다니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극단적인 면에서의 플라톤이 있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극단적인 면에서 장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막 모든 경계를 다 무너뜨린다라고 할 때 그거를 플라톤이 말하듯이 그냥 방향성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자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난 그냥 외적 가치들 다 싫어 이렇게 되면 오히려 무엇보다도 더 외적인 대상들에 끄달려 다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스이 말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어떻게 가치 생산자가 될 것인가. 그 가치를 생산하는 자로서 이 생명을 길러내는 이 자로서 살아가는 그 질문하는 힘 이거를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를 놓치게 되면 네, 아까 말한 대로
오늘은 이게 좋았다, 내일은 저게 좋았다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게요. 계속 방향을 본인들한테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그래서 이게 자유가 그런 자율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가 되면은 오히려 굉장히 파시즘적인 욕망들, 그러니까 혹은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욕망들이 자라나는 것 같아요. 난 모르겠어. 누가 와서 확 잡아 끌어줬으면 좋겠어. 막 이런 거를 바라는 마음들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주 독재자를 부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길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놓치면은 진짜 이거는 한순간에 가장 극단적인 전체주의나 파시즘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학원 할 때도 애들이 맨날 와서 하는 말이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을 바라죠. 나한테 질서를 부여해 줄 사람. 그런 초월적 존재들.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기대하고 의탁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요. 오히려. 근데 어쨌든 두 분 다,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이 장자나 다 어쨌든 자기 이 어떤 그 삶을 자기의 타고난 어떤 본성 이런 걸 최대한 발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거는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도달하는 과정, 그걸 바탕에 깔고 있는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를 따지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걸 일단은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이쪽 저쪽을 생각해 보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어렵긴 하죠. 근데 크게 막 혼란스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한테 매우 선이야. 인간적으로 선이야. 근데 어떤 사람한테 그 선의를 베풀면 그게 그 사람한테 매우 포갑적이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사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야 돼요. 나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옳아서 이 사람한테도 좋겠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행사하는 건 폭력. 거의 죽음이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설화가 있어요, 여기 또 안에. 장자한테. 아까 거기 설화까지 안 가도 현실에서 많으니까. 사랑도 농담처럼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나가는 얘기로 하긴 했지만 정말로 그 국가에 나와 있는 게 현실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조선의 왕들이 키워지는 과정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네, 철인 왕이네. 네. 그냥 철인 왕. 그 왕들이 완벽하게 이 품성까지 그치. 다 이걸 키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으며 더 나아가서 얼마나 많은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 폭력이 또 어떻게 폭력으로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품성이 참 품성을 만든다는 것 자체에 대한 질문이 생기죠. 이게. 그러네. 공부하기 싫어하는 왕. 군자 교육을 시키려다가 조폭을 만드는 식으로. 아니면 플라톤도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공부시키려다. 그래? 그 왕이 그 시라쿠사의 왕이 그랬거든요. 되게 그럴싸해.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일을 시켜서 자꾸 자기를 공부하라고 그러네. 듣기 싫어. 가버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업을 다 마치고요.